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글쓴이 헤더 헨스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편집자로 일했다. 작품으로 공룡 거래, 투덜이 할아버지, 천사가 온다 등이 있다. 그린이 데이비드 스몰은 미국 작가이며 리디아의 정원으로 칼데콧 명예상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로 칼데콧 상을 받았다. 작품으로 도서관 한라의 여행, 바늘땀 등이 있다. 이 이야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였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학교나 도서관이 없는 에팔레치아 산맥 켄터키 지방에 책을 보내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말을 타고 책을 나르는 사서들은 고원지대 집 곳곳을 방문해 책을 전해주었다. 데이비드 스몰이 그린 그림에는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시 미국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줄거리. 우리 가족은 아주 높은 곳에서 산다. 너무 높아서 하늘을 나는 매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동물들 말고는 살아있는 걸 거의 볼 수가 없다. 내 이름은 칼이다. 난 아빠를 도와 쟁기질을 하고 길 잃은 양을 데려올 줄도 안다. 저녁이 되면 소를 집으로 몰고 온다. 집에 오면 누나 라크가 책 속에 코를 쳐박고 있다. 아빠는 라크를 세상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부른다. 난 아니다. 책 나부랭이나 보는 것엔 관심 없다. 난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 울타리를 손보는데 또각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말을 탄 사람은 여자다. 우리는 그 낯선 아주머니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주머니도 아주 다정하다. 아주머니가 가져온 건 한낱 책뿐이다. 산기슭을 따라 애써 짊어지고 온 것이 책이라니. 우리는 책 따위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아빠는 물물 교환을 하면 되겠지. 책 한 권에 열매 한 주머니. 그 열매는 파이를 만들려고 내가 딴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받지 않는다. 모두 공짜란다. 2주에 한 번씩 다른 책과 바꿔주기 위해 온다고 한다. 나는 아주머니가 뭘 가져오건 관심 없다. 책 아주머니는 비가 오거나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온다. 난 책 아주머니의 말이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온 세상이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하얀 날이다. 이런 날에는 동물들도 숨어 지낼 거다. 그런데 맙소사, 똑똑똑, 책 아주머니이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창문 틈으로 책을 건넨다. 난 가만히 서서 책 아주머니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말만 용감한 게 아닌 것 같다. 말을 탄 사람도 용감하다. 책 아주머니가 이런 어려움도 무릅쓰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알고 싶다. 나는 책을 집어들고 라크에게 내민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가르쳐줘. 라크는 웃거나 놀리지 않고 차분하게 읽기 시작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엄마는 책 아주머니에게 가장 귀한 선물, 나무 딸기 파이 만드는 법을 준다. 엄마가 말한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낮게 덧붙인다. 책 읽는 아이가 한 명 더 늘었답니다. 난 가만히 있다가 마음을 전한다.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주머니가 가까이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 받은 새 책을 조금씩 읽어나간다. 책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아주 귀한 선물이구나. 나도 활짝 웃는다. 의미를 찾는 질문, 책 아주머니의 헌신. 칼은 책 나부랭이나 보는 누나 라크를 이해할 수 없다. 책 아주머니가 산기슭을 따라 힘들게 가져온 것이 책뿐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책 아주머니는 어김없이 책을 가지고 온다. 폭설이 내린 날 칼은 갑자기 알고 싶어졌다. 책 아주머니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책을 가져오는 이유를. 글을 읽지 못했던 칼은 누나의 도움을 받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칼은 책 아주머니에게 책을 읽는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린다. 오지의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는 정책을 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게 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세상의 부모들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는 책 읽기에 엄격하다.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번역 제목은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이다. 책을 읽으며 꿈을 찾고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재미도 안겨주고 지식도 쌓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읽기를 통해 깊이 사고할 수 있다. 하지만 칼처럼 책에 도통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칼은 폭설이 내린 높은 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책 아주머니의 헌신을 보고서 비로소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책 아주머니의 헌신. 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저마다의 방식으로 쉼 없이 꾸준하게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책의 중요성을 전한다면 아이들은 칼과 같이 책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게 될 것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칼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 칼은 책을 읽는 라크를 쳐다봅니다. 칼은 어떤 눈빛으로 라크를 바라보나요? 책 아주머니가 책을 꺼낼 때 라크의 표정과 행동은 어떤가요? 책을 보지 않던 칼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칼은 왜 책을 책나부랭이라고 말할까요? 칼은 책 아주머니가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주로 입는 것은 바지였을까요? 칼은 아주머니가 가져온 것이 책이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잊는다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칼은 책 아주머니의 말이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칼은 책 아주머니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칼은 왜 책 아주머니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을까요? 책 아주머니가 말한 아주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왜 아주 귀한 선물일까요? 책 아주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에게 책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나요? 책의 소중함을 느끼며 책의 의미에 대해 탐구합니다.